드론 프로펠러가 급박하게 허공을 가르자 끝없이 펼쳐진 붉은 대지는 철과 콘크리트의 먼지를 거칠게 뒤섞었다. 여기는 아프리카의 심장, 케냐. 이곳에서 속도는 곧돈이며 때로는 생명이다. 그러나 그 소란스러운 공사 현장 한가운데 길을 단지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세우는 터전이라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부산에서 온 30살 여성 엔지니어 한수연. 진흙이 잔뜩 묻은 안전모에는 여전히 반짝이는 태극기가 붙어있다. 그녀는 무전기를 힘껏 움켜쥐고 스와힐리어로 외쳤다. 메이거 쌌어 오케미. 지금 부어. 놓치면 영원히 기회는 없어. 거친 콘크리트가 거푸집 속으로 폭포처럼 쏟아지고 화면이 순간 멎는다. 앞으로 24시간 이 다리의 운명과 작은 체구의 소녀가 품은 꿈이 함께 판가름 날 것이다. 그 여정은 나이로비에서 10,000km 넘게 떨어진 부산에서 시작됐다. 아버지 한철수는 녹이 쓴 선체를 두드리며 쇳소리를 지켰지만 조선업 불황은 작은 공장을 가라앉힐 태세였다. 수연은 답을 강철이 아니라 콘크리트에서 찾기로 했다. 배를 짓는 대신 오래 견디는 다리를 세우겠다고. 흰밤을 세우던 설계실, KOCA, 나이로 비몬바사 고속도로, 현장 소장 모집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띵 하고 도착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게 단 한 번뿐인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에는 배가 아니라 길로 세상을 잇게요. 새 여권, 예방접종 증명서, 국기가 붙은 안전모.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백신 주사보다 따가웠지만 그녀는 짐 1kg도 줄이지 않았다. 30시간의 비행 끝, 23kg의 장비와 내일이라는 짐까지 짊어지고 나이로비 땅을 밟았다. 새벽 전, 공사장은 싸늘한 안개 속에 숨었다. 철근이 차가운 만큼 시선도 차가웠다. 삑이 직원 카드가 통과되지만 그녀가 넘어야 할 것은 보안 게이트가 아니라 두터운 의심이었다. 케냐인 공사감독 음안기는 팔짱을 끼고 너무 어리잖아? 너무 작잖아? 라는 눈빛을 보냈다. 연륜 많은 한국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저런 과장이 과연 현장을 끌 수 있을까 하는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중국 하도급 팀장 장예이밍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속도는 돈이다. 수연은 도면을 펼쳐 영어로 명확히 설명했다. 이 부분을 포스트 텐션으로 시공하면 유지비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안기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직 10톤짜리 로드롤러를 몰아본 적은 없어요. 점심 이후에 가르쳐 주시겠어요? 한 케냐 인부가 스와힐리어로 꼬마 박사님 하고 농담을 던지자 그녀도 스와힐리어로 받아쳤다. 박사는 키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머리로 결정돼요. 언어는 벽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벽을 깨뜨리는 망치로 삼았다. 그때 부산에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힘들면 돌아와도 된다. 수연은 붉은 먼지가 감도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잔잔히 웃었다. 아빠, 지금부터가 출항이에요. 경적이 울려 퍼지고 붉은 흙먼지가 치솟았다. 수연은 장갑을 끼고 10톤짜리 로드롤러에 올라 기어를 넣었다. 지금부터 모든 의심은 강철 바퀴 아래 납작해질 것이고 해답은 엔진의 윙윙거림 속에서 울릴 것이다. 한낮 공사장의 소리는 땅 속에서 일렁이는 강철 파도처럼 들렸다. 그럼에도 가장 요동치는 진동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속삭임이었다. 이번 공사, 저 사람은 아직 과장일 뿐이지 현장 소장감은 아닌 거 아냐? 수연은 스치듯 들리는 말을 뒤로 한 채 도면을 꽉 움켜쥐며 되새겼다. 같은 국적이라고 해서 결코 방탄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플라스틱 냄새가 가득한 좁은 컨테이너 사무실, 중국 하도급 팀장 장예이밍이 들어오며 손가락 3개를 들어 올렸다. 속도가 곧 돈이다. 장에게 하루의 지연은 주머니에서 새는 돈이었지만 수연에게 균열 하나는 다리의 영혼이 피를 흘리는 일이었다. 수연은 도면을 펼쳐 날개볼을 가리켰다. 여기에서 후텐션을 적용하면 유지보수 비용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은 간결했지만 편견은 복잡했다.
현장 감독 음한기가 손을 들어 물었다. 소장님, 10톤짜리 로드롤러 몰아본 적은 있습니까? 수연은 옆으로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다. 아직이요. 점심 먹고 나서 가르쳐 주시겠어요? 공격처럼 던진 질문을 그녀는 함께 배우자는 초대로 돌려주었다. 장혜이밍이 비웃듯 손뼉을 쳤다. 행운을 빌어. 내일부터 우기거든. 그의 시선은 마치 벽을 박는 모처럼 날카로웠다. 수연이 어두운 흙바닥을 따라 걸을 때 진흙이 바짓단을 튀겼다. 한 케냐 인부가 농담을 던졌다. 닥터리 무도고, 꼬마 박사님. 수연은 같은 스와힐리어로 받아쳤다. 닥터리 시오 사이지 발리 어킬라이. 박사는 키가 아니라 머리로 결정되어. 웃음이 터져나오고 언어의 벽은 시원한 바람길처럼 갈라졌다. 철근 다발 위에서 크레인을 기다리며 균형을 잡은 채 수연은 화상 전화를 걸었다. 용접 연기와 해안 안개가 섞인 부산의 공장에서 아버지는 땀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힘들면 집으로 돌아와도 된다, 딸아. 수연은 먼 케냐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다. 아직 닻을 올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빠. 다시 경적이 길게 울렸다. 그녀는 장갑을 더 당기고 로드롤러에 올라 클러치를 밟았다. 그 순간부터 모든 의심은 붉은 흙바닥을 으깨는 강철 바퀴 아래 놓였고 답은 도로의 진동으로 증명될 것이다. 그때 하늘의 낯빛 구름이 소용돌이쳤다. 번개가 송전탑을 도끼처럼 갈랐다. 예고 없는 엘니뇨의 비, 콘크리트보다 단단한 의지를 시험하려는 듯 가 쏟아졌다. 단 3시간 만에 월간 강우량 185mm가 쏟아졌고 궤도를 삼키는 흙물은 책임이라는 기름막을 수면 위에 드러냈다. 12번교각 기초 아래 경고등이 빨갛게 깜박였다. 진흙탕이 기초 흙을 쓸어가며 15cm 이상 가라앉히고 있었다. 마지, 땅이 물에 먹히고 있어. 하도급 반장이 무전기로 다급히 외쳤다. 수연은 무릎까지 물에 잠긴 채 레이저 레벨을 맞추며 명령했다. 펌프 3번, 4번 정지. 유수 북쪽으로 돌려. 음한기가 뛰어갔다. 하지만 물은 늦은 명령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시간이라는 공범은 빗줄기의 가속도만큼이나 빨리 흘렀다.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찢어진 구름을 꿰맬 수는 없지만 하늘이 진노를 잇기 전에 땅을 메울 수는 있다. 가장 큰 시험은 도면 위가 아니라 빗속에 잠긴 진흙바닥 위에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비가 그치자 공사장은 거대한 진흙 웅덩이로 변했다. 안전모에 달린 헤드램프는 발걸음마다 흔들렸다. 한국인 수석 엔지니어가 다급히 공사를 중단시키고 안전점검을 요구했다. 컨테이너 사무실에 걸린 공정표에는 납기일 칸이 붉은 줄로 그어져 있었고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28일 지연 중이었다. 눅눅한 흙내와 함께 온갖 한숨이 뒤섞여 퍼졌다. 새벽 2시 컨테이너를 개조한 임시바에는 깨진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낮에는 현장 사무실, 밤에는 피로를 삼키는 술집이 되는 공간. 장혜이밍 현장 팀장은 카이유, 백주, 한 병을 비우고 비웃듯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속도가 왕도라고. 수연은 물 한 모금을 내려놓으며 단호히 답했다. 당신은 빨리 달릴 수 있겠지만 기초는 함께 못 달려요. 균열은 시간 문제입니다. 장혜이밍은 더 크게 웃으며 영어로 받아쳤다. 시간이 곧 돈이야. 당신이 말하는 품질 때문에 프로젝트가 파산할걸. 두 사람의 언어는 충돌했지만 믿음은 평행선을 달렸다. 장은 계약서를 책상에 내려치며 말했다. 서명해. 지연 벌금은 우리 둘이 같이 떠안는 거야. 수연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펜을 내려놓고 눈을 들었다. 서명은 내일 하죠. 오늘 밤은 다리를 먼저 살려야 합니다. 종이는 젖지 않았지만 명예는 홍수에 잠길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컨테이너 문이 벌컥 열렸다. 택시기사에서 조수가 된 스톰이 흠뻑 젖은 채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보스, 강물이 다시 불어나요. 우리가 필요해요. 수연은 장갑을 끼고 벌떡 일어섰다.
계약서는 기다릴 수 있지만 홍수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한밤중 미끄러운 도로가 봉쇄되고 COCD 팻말이 헤드라이트에 번쩍였다. 패배감이 짙게 깔렸지만 수연은 인명부를 펼쳐 야간 여성조 명단을 확인했다. 그녀는 무전기를 눌렀다. 자매 여러분, 야간 근무 가능하신 분 응답해주세요. 2초간의 잡음 뒤 니포, 저요. 라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차례로 들렸다. 아이를 재우고 나온 손들은 우비를 걸치고 헤드램프를 켰다. 그들은 삽을 들고 소형 로드롤러를 몰며 무거운 진흙과 오랜 편견을 함께 눌러버렸다. 스톰과 음항기는 임시 배수망을 설치해 거친 물길을 순환 도랑으로 바꿨다. 어제의 택시기사는 이제 숙련된 감독처럼 명령을 내렸다. 가파른 경사위에서 수연이 무전으로 외쳤다. 혼합비 0.38. 레미콘 4분 안에 타설. 알겠습니다. 라는 응답과 함께 회색빛 레피드색 콘크리트가 쏟아지고 진동 다짐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2시 43분, 도로의 온도계가 다시 상승했다. 그 순간 진흙보다 무거운 편견이 여성들의 손에 의해 평평해졌다. 임시 포장이 북소리처럼 단단해지자 한 케냐 여성 노동자가 고개를 들어 외쳤다. 네, 반장님. 건조한 배합 비율 숫자는 한밤의 합창처럼 울려 퍼졌다. 드론은 메워진 균열, 떨리는 롤러, 따스해진 아스팔트를 위에서 기록했다. 성별도, 국적도, 직급도 새벽 안개 속에서 사라지고 오직 진흙 묻은 손과 같은 박동만 남았다. 수연은 야간 근무 노트를 차량 보닛 위에 두고 스톰에게 펜을 건넸다. 오늘부로 당신이 정식 포맨이야. 서명해. 전직 택시기사는 손을 떨며 자신의 이름을 적고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섞어 더듬더듬 감사 인사를 건넸다. 새벽 2시 43분, 아직 마르지 않은 잉크 위에 그의 인생이 새 장을 열었다. 동이체 트기도 전에 수연은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을 라이브로 송출했다. 온라인에 모인 120쌍의 눈이 2대의 믹서 트럭이 천천히 들어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스톰은 냄새를 맡고 낮게 속삭였다. 바닷모래야, 배합이 망가졌어. 수연은 모르타르 한 점을 손끝에 찍어 짠 맛을 확인했다. 기준치를 넘었어. 장애이밍이 달려와 으르렁거렸다. 시간이 없어. 트럭 바꿀 틈이 없다고. 그러나 수연은 레버를 내려 펌프를 껐다. 그럼 타설은 없다. 딸칵 소리와 함께 엔진이 멎자 채팅창엔 물음표가 폭발했다. 수연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염분 0.06%면 이 다리는 3년 안에 죽습니다. 30분을 기다리는 게 30년을 후회하는 것보다 낫죠. 몇 초의 지연도 그녀의 말을 막지 못했고 채팅창은 블랙하트와 리스펙트로 넘쳐났다. 바로 그때 무전기가 울렸다. 무지고 세피 온피커. 이 예비 믹서 트럭이 도착했고 슬럼프 시험도 통과했다. 수연이 레버를 당기자 은빛 콘크리트가 쏟아져 나왔고 800큐빅미터의 책임이 거푸집을 가득 채웠다.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5만을 넘어섰다. 대양 건너 부산. 한철수 씨는 망치를 내려놓고 작은 화면 속 딸을 바라봤다. 부산, 아빠 보고 계세요? 보고 있지, 우리 딸. 이 안경에 묻은 그을음 사이로 눈물이 흐른다. 나이로비에서는 첫 햇살 아래 부산 프렌드시프 브리지 현수막이 펼쳐졌다. 녹화 버튼은 꺼졌지만 720만 프레임의 기록이 아프리카 새벽의 호박빛 속에 굳어졌다. 수연은 헬멧을 벗어 가슴에 안고 깊이 고개 숙였다. 공사는 끝났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화면 한켠에 캐니어 브리지 스칼러즈 펀드 QR코드가 나타났다. 1달러면 케냐 엔지니어 인턴의 하루 수업료가 됩니다. 마지막 몽타주에는 임시교실이 스쳐 지나가고 스톰이 설계도를 읽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비쳤다. 하단에는 도네잇, 세어, 서브스크라이브 버튼이 반짝였다. 그리고 하늘이 서서히 분홍빛으로 물들자 길은 삶을 잇고 당신은 가능성을 잇습니다. 라는 문구가 이야기를 닫으면서도 더 길고 밝은 길을 열어주었다.